최고점에서 64% 하락, 최근 전고점에서는 60%가 하락한 차이나 전기차. 과연 망한 걸까요? 전기차 시장의 전망, 그리고 손절을 해야 될지, 추가 매수 타이밍과 회복 시기, 차이나 전기차에 대한 제 생각과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세효과입니다. 보통 제가 만난 분들, 이 주식 왜 사줬냐고 물어보면은 전기차, 2차 전지 시장 좋잖아요. 이런 형태의 답변이 가장 많아요. 산업이 좋으면 그 주식도 좋은 걸까? 산업 전망과 주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56,000원에서 154만원까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는데, 과연 이 에코프로가 56,000원일 때와 154만원일 때 2차 전지 산업 크게 달라진 게 있을까요? 물론 회사 내에 호재나 실적, 이 과정에서 좋아진 부분도 분명 있겠죠. 하지만 2차 전지, 전기차 시장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을 거예요. 우리는 좋은 주식과 싼 주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 선택의 기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내 매수 근거가 단지 산업 전망이었다면 잔파도를 그냥 무시하고 장기 투자하면 돼요. 전기차 시장이 좋을 걸로 예상하고 샀는데 손실 보고 판다. 그건 내 매수 근거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절이나 매도는 내 매수 근거가 무너졌을 때 하는 것이다. 먼저 차이나 전기차의 부정 요인들. 중국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성장률이 꺾이고 있죠. 부동산 경기 안 좋습니다. 신용평가 등급도 얘기가 많아요. 실제 중국 증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미국 증시가 이렇게 반등할 동안에 꺾이고 있죠. 올해 외국인 투자가 10% 가까이 감소했다.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는 주요 변곡점에 와 있다.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자 꺾이면 안 되는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항생지수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주요 변곡점에 와 있다. 만약에 중화권 지수가 반등을 해준다면 차이나 전기차도 주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을 조금은 열어둘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쟁 심화에 따른 중국 때리기, 미국, EU 여기 혈안이 돼 있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 자, 전기차 시장 성장세, 성장합니다. 성장하고 있는데 성장세가 꺾였다니 그게 무슨 말이죠? 성장 속도, 성장률이 꺾였다는 거예요. 특히 저금리 기조를 타고 성장주가 득세하던 그 시절, 20년 이후 코로나 직후부터 전기차는 득세를 합니다. 21년까지 109% 성장, 22년까지 57% 성장, 그리고 올해 10월까지지만 36% 성장이에요. 2개월치가 더 남았지만 작년 성장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장은 하지만 그 기울기가 꺾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고 있는 주요 사유에는 고금리, 금리가 높으면 할부금리도 높아지죠. 자동차 사는데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의 성장 주기 문제도 있다. 산업이 성장할 때 얼리 어댑터가 강하게 들어오는 초기 시장, 그리고 이 시장이 일반 대중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캐즘 구간을 말씀드렸었죠. 이 캐즘 구간에서는 성장률이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침투율 약 15%, 20% 내외, 10%에서 20% 내외 그 구간인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주가는 성장의 함수가 아니라 성장 속도의 함수다. 성장률의 함수다. 성장하면 뭐하냐? 성장률이 꺾이면 주가도 꺾인다는 거예요. 이러한 산업 주기의 문제도 포함된다. 그리고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감소 문제 다 해당이 되죠. 특히나 영업이익률이 크게 감소했어요. 착값이나 경쟁. 영업이익률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높죠. 감소하고는 있지만, 하지만 중국 업체들은 많이는 파는데 수익성이 좀 낮습니다. 이게 단점이죠. 치킨 게임 할 때는 영업이익률이 중요해요. 예전에 반도체 치킨 게임 때도 마찬가지였죠. 영업이익률이 높을수록 가격이나 룸이 열린다. 가격을 더 많이 내려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결국에 살아남아서 그 성장 산업의 성장 속도와 성장률을, 그 수혜를 누린다.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을 때, 지금 메모리 반도체 1등 기업이 된 것처럼 살아남으려면 영업이익률이 중요한데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약하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중국 관련 주식들 수급이 빠진다는 거예요. 외인들이 많이 팔았다, 올해.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고금리다. 이거는 성장주에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들, 할부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판매량 자체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하지만 똑같은 전기차, 그리고 똑같은 성장주인 테슬라, 이것보다 훨씬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중국 자체 요인이 굉장히 큰 거고, 어쨌든 근데 테슬라가 지금 반등이 보여지는 이 시점, 상승이 보여지는데, 이 과정에서 테슬라가 많이 올라준다면 차이나 전기차 주가에도 일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 이 차이나 전기차 주봉을 보면은 그냥 내내 빠졌죠. 긴축 영향을 그대로 온몸으로 받은 최대 피해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긴축뿐만 아니라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중국 주식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죠.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크게 오르고, 이거는 이 차이나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 주식들을 보셔도 아실 겁니다. 수익 볼 땐 엄청 크게 보고 뱉어낼 땐 다 뱉어낸다. 이게 중국 주식 특성이다. 이걸 기본적으로 깔고 투자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 이것도 좀 부정적인 부분인데, 자, 13개월 동안 무려 85%나 빠졌어요. 이거는 리튬 업체들 그리고 2차 전지 업체들한테 좋지 않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그런데 계속 2028년도까지 리튬 가격이 서서히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죠. 28년 이후에서야 리튬 가격에 점진적인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왜 빠질까? 수요 증가세보다 공급 증가세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필요한 사람도 늘어는 나지만 그 증가세는 꺾이고 있고 퍼내는 건 엄청 퍼낸다. 그리고 이미 중국이 비축해놓은 리튬 가격들도 어마어마하죠. 재고로 갖고 있는 리튬 가격들이 하락하면 그 타격이 매우 큽니다. 이 영향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리튬 업체 엘버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빠졌죠. 차이나 전기차 못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반등권에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 업체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ETF, LIT 마찬가지로 크게 빠졌지만 반등권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죠. 중국 증시와 함께 이 반등세가 이어진다면 차이나 전기차 ETF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을까. 긍정 요인들을 뽑아보자면, 자, 이런 긴축 완화, 이게 가장 큽니다. 금리 인상은 이제 끝이에요. 내년에 얼마나 빨리 많이 내리느냐가 관건인데, 시장에서는 지금 3번 내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죠. 얼마나 빨리 내리느냐, 그게 관건일 거예요. 이에 따라서 중국 증시도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갑니다. 지금 중국의 경기를 깎아내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부동산인데, 이 위기가 금리의 빠른 인하와 함께 악영향이 깎여 나가길 바라보는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이런 긴축 완화 부분은 성장주에 매우 좋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 시장 자체는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간 누적으로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을 보면은 1등이 비아디입니다. 22년, 23년 전년 대비 올해 성장률을 보면은 비아디 66% 성장이에요. 테슬라 2위인데 45%. 2022년 점유율 비아디 17, 올해 점유율 20.7. 테슬라 작년 12.2, 올해 13.1. 물론 비아디 내수기업이다라는 약점이 있죠. 수출이 약하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하지만 올해는 비아디가 중국 외 지역에 8만 대를 수출했습니다. 물론 테슬라 같은 글로벌 업체에 비해서는 매우 빈약하지만 어쨌든 전년 대비해서는 2020년도보다는 10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수출도 서서히 하고 있다, 늘어나곤 있다. 긍정적인 부분은 맞죠. 중요한 거는 파이 자체의 감소 문제일 거예요. 파이 자체가 성장률이 꺾이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 물론 중국 내부에서는 잘해주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이런 긍정적인 부분을 깎아내리고 있다. 자, 이번에는 차트를 한번 볼게요.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자, 상장 시가 10,000원이었죠. 이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시가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일단 여기 시가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더니 결국 크게 뺐죠. 올라가도 여기 맞고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 번에 못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주봉인데요. 지금 이동평균선 배열을 보면은 5주, 10주, 20주 이격 없이 간격이 굉장히 좁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주가는 이 5주 이동평균선을 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계단식으로 줄줄이 떨어지는, 이게 어떤 형태냐면은 전형적인 자금 이탈 형태입니다. 세력 자금이 다 빠져나갔다, 흘러내리는 형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반등도 없이 계속 빠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걸 언제 살 것이냐, 언제 추가 매수할 것이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바로 역추세 매매, 추세 매매예요. 역추세 매매는 지금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저점을 예측해서 사는 겁니다. 분할 매수, 일시 매수, 뭐가 됐던 간에 떨어지는 중에 사는 거예요. 추세 매매는 추세가 이렇게 꺾이다가 전환이 확실히 보여지면 조금 늦게 사더라도 추세 전환을 확인하고 위에서 사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죠. 떨어질 때 사는 거는 잘만 산다면 최저점을 잡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잘못 사면 크게 물릴 가능성이 있다. 추세 매매의 장점, 안정적이죠. 추세가 다시 전환되는 걸 보고 샀으니까 안전은 하겠지만 최저점을 잡진 못한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 자금 형태, 내 투자 성향, 그리고 내가 비중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선택합니다. 이런 형태의 경우에는 역추세보다는 추세 매매가 안전해요. 자, 차이나 전기차 월봉으로 보면 이 5개월 이평선을 한 번도 위에서 마감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이때 23년 1월이죠. 이때만 5개월 이평선 위에서 마감을 했지만 그 다음 달에 바로 뺐죠. 보통 이렇게 복마감 후에 복마감 리테스트하고 올리는 경우,
이게 상승의 일반적인 경우인데 그러지 못하고 바로 뺐다는 거죠. 상승을 위한 일반적인 복마감이 아니었다. 그 외에는 5개월 이동평균선을 아예 넘지를 못합니다. 첫 번째 추세 매매. 자, 이렇게 하락 추세, 이 추세선 위로 주가가 돌파해서 복마감 혹은 지지가 확인이 됐을 때 이때 살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 월봉에서 이 5개월 이평선 있죠? 이 위로 주가가 올라타서 복마감을 시키는 거예요. 5개월 선 돌파해서 복마감 시에 살 수 있다. 아마 이 추세 돌파와 5개월 선 돌파가 비슷한 구간에서 나올 겁니다. 지금 형태상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추세 전환을 확인한 다음에 살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역추세 매매를 한다면 어쨌든 현재 지금 주가는 과매도 상태에 와 있습니다. 긴축 완화에 따른 추세 전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구간인데 과매도라는 것, 추세 전환이 바로 이루어지진 못하더라도 어쨌든 조만간 일어날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과거 히스토리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를 깬 신저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섣불리 저점을 잡기는 어려워요. 사실 이거를 빼는 거는 세력 마음입니다. 어디서 주가가 멈출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정황적인 부분, 그리고 과매도 상태인 부분, 그리고 현재까지 나온 이 패턴을 가지고 굳이 가격대를 잡아보자면 첫 번째로는 7,000원 초반대 여기서 한번 멈춰줄 수 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5,100에서 5,700 이거는 정말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멈출 수 있는 구간들이고 지금 현재 중국 증시가 반등해준다면 그리고 긴축 종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그리고 앨범알이라던가 LIT 그리고 테슬라 이런 주가들이 지금 상승권 혹은 반등권에 접어들어 있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 차이나 전기차가 가급적 이 위에서 멈춰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현재 이 차이나 전기차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게시판에 궁금한 종목을 댓글을 달아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차이나 전기차가 1등이었어요. 그만큼 물린 분도 많고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다른 주식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상승에서의 소외 그리고 기회비용의 상실 많이 힘드실 거예요. 사실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구간에서 이걸 콘텐츠로 다루는 것도 사실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그런 고통을 저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어쨌든 트레이딩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추세나 5개월 선을 돌파해서 본 마감 시에 그때 1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 이런 추세 전환을 확인한 다음 매매하는 게 안전하다. 그리고 멈춰줄 수 있는 구간을 굳이 잡는다면 7,000원 초반대나 5,100에서 5,700원대 이게 과거 히스토리가 많은 차트면은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신뢰도 높게 잡아낼 수가 있는데 신저가에서 이걸 잡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잡은 가격이죠. 제가 제 방식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는 제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인 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안전한 추세 전환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지금 증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도 빠른 훈풍이 불기를 기대해봅니다. 중국 주식 변동성을 감안해라. 분산 투자해야 된다. 중국 주식만의 특별한 그 사이클이 있죠. 그걸 이해해야 된다. 이번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죠. 환희와 공포 사이에서의 줄다리기. 자, 이때, 그리고 현재. 많은 분들의 반응, 그리고 생각, 의견. 제가 모두 경험해봐서 압니다.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주가는 결국 공포의 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환희에서 사는 게 아니라 공포에서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힘내시고요. 기회는 우리에게 매일 있어요. 설령 올해 차이나 전기차로 인해서 기회비용을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한두 달, 1, 2년 하고 끝낼 게 아니죠. 5년, 10년, 2, 30년 우리 평생에 걸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회, 우리의 실력, 그리고 노력, 기준, 투자 원칙 이런 게 있다면 기회는 언제든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주식은 멘탈 싸움이에요. 크게 손실을 봤을 때 혹은 기회비용을 상실했을 때 이거를 빨리 잊어버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빨리 잊고 좋은 기회를 다시 잡기 위해서 알아보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과거 지난 일을 아무리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주식은 기법이 아니라 신법이다. 머니앤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 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2월 힘내시고 내년부터 더 잘하면 됩니다. 더 노력하고 공부하셔서 좋은 성과 나는 2024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날씨 추워서 독감 환자들이 많은데 건강관리 잘하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